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과 내년 초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은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원래라면 결혼 생각에 한창 설레야 할 저이지만 저는 왠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겪었던 끔찍한 일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에요. 첫 번째 결혼은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헤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이혼을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두 번의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들은 상상도 못한 일을 겪은 저는 도망치듯 첫 번째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했고 10년 넘게 지내던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도망치듯 내려와야 했습니다.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어렵게 행복을 꿈꾸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건 아무래도 예전의 그 일이 문득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죄 없는 예비 신랑을 힘들게 할 수도 없기에 제가 여러분께 사연을 전하면서 저의 과거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털어내보려 합니다. 고향에서 공고를 졸업했던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학원에서 배운 네일 기술을 가지고 서울로 취업을 결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네일샵이 흔하지 않았던 탓에 저희 고향 동네에는 네일샵이 전혀 없었거든요. 나중에 제 가게를 내려고 해도 경험은 있어야 하기에 저는 서울로 상경을 택하게 되었죠. 그렇게 20살 어린 나이부터 취업을 하며 저는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을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드디어 제 가게까지 차리게 되었죠. 오래 일한 만큼 실력도 많이 늘었지만 그동안 사람들 상담해 했던 마음고생들도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이 많다 생각하며 저는 제 가게를 잘 꾸려 나갔습니다. 가끔씩 진상 손님들 때문에 때려치고 싶은 때도 많았지만 제게 잘해주시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그 일을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게 유독 잘해주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래 정도의 중년 사모님은 저희 가게의 VIP 중에 VIP셨어요. 집안에 여유가 많으신지 늘 부티나는 차림으로 가게로 오셔서는 시술하면서 돈도 많이 쓰시고 저한테 팁도 많이 챙겨주곤 하셨거든요. 게다가 저를 딸처럼 챙겨주시는 덕분에 제게는 무척 감사한 손님이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걸 알고는 직접 만드셨다는 반찬들도 종종 챙겨주시고 제가 아플 때는 비싼 한약까지 지어주실 정도로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셨었죠. 보통 오래 알고 지낸 고객님이 선물도 자주 하시고 정을 많이 나눠주려 하시지만 그 사모님은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했었습니다. 생긴 것과 달리 나이가 꽤 있어서 진짜 저희 어머니 뻘이기도 했고 사모님께도 저만한 자식이 있으셔서 그런지 저를 정말로 딸처럼 챙겨주셨거든요. 저도 가뜩이나 외로운 서울살이에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해서 그 사모님께 많이 기대고 의지하곤 했었습니다. 저를 정말 양딸처럼 삼고 싶으신 건지 평소에도 저를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시던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제게 아드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여기 우리 아들이야. 나 데리러 온다 그래서 내가 온 김에 민주씨 한번 보고 가라고 했지. 어때? 우리 아들 잘생겼지? 안녕하세요. 이인성이라고 합니다. 작게 사업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아드님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니 정말 잘생기셨네요. 이런 아드님이 효자셔서 더 좋으시겠어요, 사모님. 효자는 무슨. 잘난 것 믿고 결혼도 안 하는 아들이 뭐가 좋아? 눈이 얼마나 높길래 결혼을 이렇게 미루는지 몰라. 나는 우리 민주씨 같은 며느리 보면 더 소원이 없겠는데 말이야. 어느 날 제 가게로 아드님을 데려오셨던 사모님은 그런 저희를 이어주고 싶다고 하셨지만 처음에는 농담이라 생각해서 그냥 웃어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셨던지 그 다음에도 몇 번 아드님을 제게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여유 있는 집안에 얼굴도 잘생기고 사업한다던 그 남자가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부잣집 사모님이 왜 저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신다는지도 이해를 하지 못했죠. 하지만 사모님은 정말 저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저희를 꼭 이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인성씨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저는 얼마 뒤부터 인성씨와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서울에 연고도 없는 제가 그만한 남편감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가게 운영하느라 연애할 틈도 없던 제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회 같았어요. 그래서였는지 저희는 만나지 반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금 이른 결정이라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몇 년이나 알고 지냈던 제게는 그리 이른 결정은 아니었어요. 인성씨 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냈던 탓에 인성씨에 대해서도 알고 있던 게 많았고 그렇게 쌓였던 내적 친밀감 때문이었는지 저희는 반년 만에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혼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저를 워낙 예뻐하셨던 사모님이셨기에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 모든 게 완벽한 남편은 제게 화 한 번 낸 적이 없을 정도로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괜히 콩깍지가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남편은 어떤 여자라도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넉넉한 시댁 덕분에 돈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저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예비 신부일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정말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남편에게는 딱 하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다리에 화상 자국이었죠. 남편은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자기 사연을 얘기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반바지를 못 입어요. 어렸을 적에 화상을 크게 입어서 한쪽 다리에 전부 화상을 입었거든요. 흉터를 지우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부위가 넓어서 그런지 쉽지 않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괴물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밖에는 잘 다니지도 않았었어요. 지금이야 나이도 들고 그러려니 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들 앞에서 보이는 건 쉽지가 않네요. 민주 씨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흉측한 화상 때문에 여름에 반바지를 입기는커녕 몇십 년째 물놀이 한번 해본 적 없다는 남편의 얘기에 저는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화상 때문에 놀림도 많이 당한 탓에 대인기피까지 생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다리를 보이기 꺼려하는 탓에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애할 적에는 사랑하는 사이에 화상 자국이 못 떴냐며 괜찮으니 보여달라고도 해봤지만 남편은 제게 그런 꼴을 보여줄 자신이 없다며 늘 다리를 숨기기 급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나 싶어서 섭섭하면서도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서 안타깝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는 거리낄 것 없이 다 보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을 해서도 남편은 여전히 다리를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자리를 할 때마다 항상 불을 완전히 끄고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물놀이나 남편이 반바지를 입은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죠. 여보, 그래도 이제 집에서는 편하게 있으면 안 돼? 집에서까지 긴 바지로 꽁꽁 싸매는 거 안 불편해? 항상 이래서 그런지 별로 안 불편해. 나는 괜찮아. 내가 이게 편해서 그래. 여전히 고집부리는 남편의 모습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저는 결국 남편을 이해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결혼 생활이 길지 않으니 와이프인 나도 편하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이해하면서 남편이 저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문제를 뺀다면 저희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성격이 순한 남편과는
연애 시절부터 싸우는 일도 한 번 없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시면서 제게 며느리 도리를 전혀 바라지 않으셨거든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자꾸 연락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나는 니들만 잘 지내면 되니까 너도 괜히 부담 가질 필요 없이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그거 하나야.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까지 했으니 시어머니와 예전보다 더 가까이 지내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매번 그런 말씀으로 며느리한테 안부 연락 한번 바라지 않으시는 시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가고 귀찮게 할 정도였었죠. 남들은 제 얘기를 들을 때면 그런 시댁이 어디 있냐며 늘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사업하는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으니 다들 제가 어마어마하게 시집을 잘 갔다고 말하곤 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떻게 그런 집에 시집을 갔는지 의아해하실 정도였죠. 나는 아직도 네가 어떻게 그런 남편을 얻었나 싶다. 학교 다닐 적에는 맨날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서 속을 썩히더니 서울 가서 취직하겠다고 가버려서 또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네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나 보다. 엄마는 딸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렇다고 내가 뭐 인생 잘못 산 거 있어? 항상 진실되고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는 거지. 나 여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나도 이만하면 이런 행복 누리고 살 정도는 되는 거 아니겠어? 말은 잘해요. 교만한 소리 하지 말고 하여간에 잘난 시댁에 밉보이고 싶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자주 찾아뵙고 챙겨드려. 남편한테도 잔소리하지 말고 잘하고. 알겠지? 저희 부모님까지 저보다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챙기실 정도였으니 제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배가 불렀는지 그런 결혼 생활에만 만족하진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힘든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임신을 준비하여 쉬기를 바랬지만 저는 일을 쉽게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그 일을 해서 그런지 지긋지긋하다 생각하면서도 애정이 있었거든요. 남편 말대로 임신을 준비하려면 약품 쓰는 일도 그만두어야 할 거고 그러면 직원을 따로 두거나 제가 일을 관둬야 할 텐데 일을 놓으려니 왠지 아쉬운 마음에 저는 임신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여자가 가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손님인 줄로만 알고 반갑게 맞아들였죠. 저희 업계 특성상 보통은 예약된 손님들만 받는 일이 많지만 마침 비수기 시즌이라 유독 손님도 없던 탓에 그렇게라도 누군가 와주신 게 감사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님이 신기하게도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서오세요. 저희 저분 처음이시죠? 아, 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권민주 씨를 찾아왔는데요. 사장님이 권민주 씨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제가 권민주예요. 아하, 누구 다른 분 소개받고 오셨구나.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가 당연히 손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밝은 얼굴로 반기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 제 남편의 이름이 나온 순간 저는 왠지 나쁜 일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 남편분 때문에 온 거예요. 남편분 이름이 이인성이죠. 그쪽이 이인성이랑 결혼한 사람 맞죠? 누구신데 저희 남편 이름을 아세요? 사실 제가 그쪽 남편분에 대해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요. 어떻게 알고 내 가게까지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이미 제 이름과 남편을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남편에 대해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죠. 낯선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 남편에 대해 아느니 모르니 하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이상한 여자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을 할지 드러나 보자며 그 여자를 가게로 들인 저는 그 여자가 직접 밝힌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당신 남편이랑 아주 잘 아는 사이예요. 당신 남편이랑 최근까지도 만나고 있었고 결혼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랑 만나고 있었다니. 당신이 내 남편 상간녀라도 된다 이거예요? 그 여자는 뻔뻔한 건지 당당한 건지 자신이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처음에는 화를 낼 수도 없었죠. 저도 손님들 상대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들어봤지만 상간녀가 제 발로 찾아왔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봤네요.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나를 찾아온 건지 저는 그 여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물론 알고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인성, 그 사람이 그쪽이랑 결혼한 건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유부남일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저를 속였다고요. 그 여자는 자신이 제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에게 믿음이 있었던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여자의 말을 선뜻 믿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 여자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면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저를 알게 된 거예요? 뒷조사라도 했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사람 아이를요. 출생신고를 해야 해서 얼른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는데 계속 미루는 게 이상해서 따서 물었더니 그제서야 자기랑 혼인신고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민주 씨였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애를 낳았다고요? 우리 남편 아이를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임신기간 동안에도 아무 말 안 했었어요. 출산하기 전에 결혼식부터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자기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사정이 안 된다면서 계속 미뤘거든요. 그래서 아이 낳고 나면 혼인신고랑 출생신고 같이 해주겠다고. 저는 정말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더니 이제 와서 자기는 이미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그놈의 실체를 알아버렸던 거죠.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황당하기만 한데 두 사람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고 심지어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늘 좋은 모습만 보였던 남편이었기에 남편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차마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제 앞에서 진심으로 호소하는 그 여자를 보고 그 얘기를 믿지 않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오늘 처음 본 그 여자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남편의 상간녀가 맞는지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는지 눈앞에 증거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내가 오늘 처음 본 당신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애초에 나를 왜 찾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나한테서 좋은 게 뭐예요? 내가 남편이랑 헤어지고 남편이 당신한테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다 믿지는 못하겠네요. 어쩌면 당신이 상간녀 수성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자신의 얘기를 쉽게 믿지 못한다는 건 그 여자도 예상하는 듯 했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면서 저를 이해한다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여자를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해해요. 나도 처음에는 도저히 믿지 못했으니까. 아마 그 인간이 혼인신고 안 해주겠다 그 얘기만 안 했어도 나도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누구보다 그 사람을 믿었었고 뒷조사 같은 건 해볼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뒷조사를 했더니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아마 이걸 보고는 제 말을 못 믿지 못할 거예요.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지는 말아요.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나 싶었던 저는 그 여자가 보여주는 끔찍한 것을 보고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민 서류는 제 남편에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재판 기록으로 보이는 서류에는 제 남편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고 남편이 재판에 받았던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벌금 딱지 한 번 안 떼어봤을 것 같은 남편이 무슨 재판에 연루되었는지 의아했던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내용은 다름 아닌 성범죄에 관한 것이었고 그곳에는 제 남편이 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내용에 저는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내 남편이... 아니, 이인성이 성범죄자라고요? 맞아요. 많이 놀랐죠. 솔직히 이거 보고도 얼떨떨할 거예요. 세상 순수한 얼굴로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믿어야 해요. 이게 그놈 실체니까. 그 여자는 그러고도 내가 못 믿을까 싶었던지 성범죄자들의 얼굴이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까지 보여주며 제게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걸 보게 된 저는 그제서야 진짜 제 남편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죠. 내가 이런 끔찍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니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